안녕하세요, 김버프입니다. 이번 화는 중요한 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도통 뭐가 뭔지 감이 안 잡힐 수 있습니다. 리즈로 이기는 원작 분량을 따라가며 적절한 스킵과 함께 한 화당 대략 소설 100페이지 정도 진행되었는데 15화 들어서 60페이지 분량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분량이 의미하는 건 스킵이 불가능할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만큼 떡밥도 많고 궁금증이 많아지는 이번 화에서 중요한 게 무엇이 있었는지 17화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君を一人にしたから見つけられなかったから 팩은 왜 사과를 하는 것일까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장면은 OVA 빙결의 인연 속 한 장면으로 얼어붙은 에밀리아가 팩에 의해서 깨어나는 과거의 장면입니다. 팩은 에밀리아를 외롭게 만들거나 내내 찾아내지 못했다며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대사를 통해 에밀리아는 상당히 긴 시간을 얼어붙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번 화에서 에밀리아가 100년 정도 얼어붙었다는 대사가 스킵되었는데 그렇다는 건 오늘 나온 과거 부분이 최소 100년 전이라는 말입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팩이 왜 사과를 하는지 이 부분은 원작에서도 수수께끼입니다. 팩이 왜 에밀리아를 찾고 있었는지, 팩이 왜 죄책감을 느끼는지 이것들은 아직도 풀리지 않은 중요한 떡밥으로 남아있습니다. 원작 부분도 이제 막 7장을 시작했는데 원작에서도 10장 정도에서 풀려질 떡밥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에밀리아가 왜 얼어 있었는지 이것은 나중에 과거가 차례차례 밝혀지며 풀려질 겁니다. 시점은 다시 에밀리아가 첫 번째 시련을 보는 것으로 돌아갑니다. 風の匂いも土の感触もあってなんだかすごく不思議ね 신난 에밀리아와 달리 에키드나는 힘든 모습입니다. 그 이유는 꿈의 재현도가 너무 높기 때문이었습니다. 팔굽혀펴기를 한 개도 못한다고 알려진 에키드나의 저질 체력도 한몫하고 있다고 합니다. 꿈의 재현도가 높다는 부분도 풀리지 않은 복선입니다. 에키드나는 꿈에 좀 깊이 겹쳐졌다고 말했는데 이걸 조절하는 건 의식적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부분으로 작가는 에키드나가 에밀리아와의 궁합이 좋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에키드나는 어떤 이유에선지 에밀리아를 적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둘의 궁합이 좋은 이유 또한 아직까지 불명입니다. これからその準備をしに行くのよ 팩과 계약이 끊기면서 기억의 덮개가 열린 에밀리아는 실현에 임하는 기계가 변했습니다. 에밀리아는 자신의 과거와 똑바로 마주보려고 하죠. ここはお姫様部屋 에밀리아가 평생 이곳에 갇혀 살았던 건 아니고 숲에서 공주님 대접을 받던 에밀리아가 혼자서 안전하게 놀게끔 준비한 특별 장소입니다. 포르투나가 가끔씩 중요한 용무로 자리를 비울 때면 에밀리아는 종종 이끌려와서 홀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에밀리아가 어릴 적 놀던 방이지만 특이하게도 안에서 열고 나가지 못하게끔 잠금 장치가 바깥에 달려 있습니다. よほど中に閉じ込めておきたいものがあったと見える 그래서 에키드나가 이런 감상평을 내놓은 것이죠. 귀여운 어린 에밀리아와 새로 등장한 인물 포르투나 어머니입니다. 포르투나는 에밀리아 친아빠의 여동생, 원래라면 고모입니다. 에밀리아의 말에 따르면 아빠랑 엄마가 바빠서 함께 있지 못해서 포르투나에게 맡겨졌다고 합니다. 어머니나 다름없는 포르투나에게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에밀리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상처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반대였습니다. 에밀리아에게 어머니란 포르투나를 말하는데 자신에게 어머니가 한 명 더 있다는 사실이 행복해서 깜짝 놀랐다는 순수한 묘사가 원작에 있었습니다. 에밀리아가 자주 엄청을 붙이는 말버릇은 포르투나 어머니에게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すごく不思議ねすごく本気で 에밀리아의 은발과 기는 엘프인 아빠 쪽에서 다정한 외모는 인간인 엄마를 닮아 그래서 에밀리아가 하프엘프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포르투나의 집안은 대체로 눈매가 나쁘다고 하는데 그런 특징을 가진 또 하나의 인물은 스바루입니다. 포르투나가 용무로 자리를 비우고 어린 에밀리아는 홀로 남아 지루함을 느낍니다. 이 방에는 에밀리아가 지루하지 않게끔 놀 수 있는 도구가 여러 개 있었지만 그럼에도 심심해했습니다. 에밀리아는 갑자기 나타난 미정령을 따라 밖으로 탈출합니다. こそこそ 에밀리아가 포르투나가 있는 곳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숲의 광장에 가니 곧바로 어른들을 찾을 수 있었죠. 복장이 어딘가 익숙하다고 느끼셨다면 착각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간대는 100년 전으로 이 무렵 마녀교는 온건파와 과격파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엘리오르 대삼림에 물자 지원을 하고 있는 녹색머리의 남성 주스라고 불리는 인물은 봉인의 무사를 묻습니다. 本来であればあなた方はこのような場所で不便を強いられるなどあってはならないことですよ 숲의 사람들은 봉인을 수호하기 위해 이곳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ロマヌ・コンティ司教様よろしいですかええ十分です 주스 로마네 콩티 ジュース 베아트리스는 지난 2화에서 페텔기우스의 복음서를 보며 주스라는 이름을 불렀습니다. 비틀주스라는 미국의 영화가 있습니다. 비틀주스라는 이 제목은 오리온 자리의 알파성 베텔게우스의 발음을 소리나는 대로 써 말장난을 의도한 제목입니다. 영화 비틀주스의 주인공도 녹색 머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태의 대제주교 페텔기우스 이름의 어원도 베텔게우스에서 따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베아트리스가 페텔기우스의 복음서를 보고 주스라고 한다는 점, 이름의 어원이 동일하다는 점, 여기까지 아셨다면 대략 예측이 가능한데 계속 에밀리아의 과거를 지켜보겠습니다. 에밀리아는 허겁지겁 공주님 방으로 돌아갑니다. 미정령이 상처를 치료해줘도 더러워진 옷을 깨끗이 할 순 없었는데 ごめんなさい。お絵かきのツボいっぱいこぼしちゃって。 귀여운 책략으로 넘어갑니다. 포르투나는 눈물을 흘리며 사랑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소설에 따르면 여기서 에밀리아는 포르투나에게 묻고 싶은 것, 알고 싶은 것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질문들은 그 사람들이 누군지, 나는 왜 여기 있어야만 하는지 같은 것이겠습니다만 일단 지금은 어머니의 사랑한다는 말 하나로 만족해두자고 마음먹는 에밀리아였습니다. 이번 화에서 처음 등장한 아치라는 인물은 에밀리아의 오빠 같은 인물입니다. 그런 아치의 걱정을 내치고 에밀리아는 이번에도 방에서 탈출합니다. 에밀리아가 표정이 뚱한 이유는 어른들이 자기만 내버려두고 재밌게 논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ジュースのバカ。あとアーチもバカ。 평소 남에게 엄격한 인상을 주는 어머니가 딸인 자신 외에 다른 사람에게 다정한 얼굴을 보여줘서 애꿎은 화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에밀리아는 그러다 봉인에 대해 듣게 되고 미정령을 따라 기이한 문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장소는 유독 이질적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포르투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精霊のおかげで季節の変化はあまり森にないんだけど 이 숲에는 눈이 내리지 않고 있지만 봉인 주변만은 새하얗습니다. 눈밭 풍경이 아니다. 이곳의 군생아는 수목의 지엽, 뿌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하얀 것이다 라는 묘사가 있습니다. 이 문은 자물쇠로 잠겨있고 가운데엔 여인상으로 보이는 물체가 있습니다. 봉인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건 한 마녀밖에 떠오르지 않는데 이 봉인이 무엇을 봉인한 건지 지켜봐야 알겠습니다. 이 봉인은 밀어도 당겨도 꿈쩍도 하지 않아서 에밀리아는 자리를 떠납니다. 돌아가던 중 에밀리아는 주스와 마주치고 주스는 에밀리아를 보고 오열합니다. 주스가 갑자기 눈물을 흘려서 궁금하셨을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는 명확히 밝혀진 게 없습니다. 애니로 담기에 이 복선은 너무 뒷내용이라 그런 거라 생각되지만 주스가 울면서 했던 대사 중 애니에서 스킵된 굉장히 중요한 대사를 보겠습니다. 주스는 따뜻한 눈물이 있다고 하며 그 사실을 당신에게서, 당신들에게서 배웠다고 말합니다. 에밀리아는 주스와 얼굴을 마주하는 게 지금이 처음일 거기 때문에 주스의 말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주스는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에밀리아를 만나지 않겠다는 맹세를 했는데 이것은 과거에 주스가 받은 은혜와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수명이 긴 엘프, 그로 인해 꽤 길게 살고 있는 포르투나를 꼬마로 여겨도 될 정도로 주스는 오래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래 살았는지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스가 은혜를 받았다는 과거는 최근이 아닐 수도 있는데 주스는 에밀리아에게서 사테라를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는 주스가 말한 집착, 미련, 망집과도 연관이 있는데 밝혀진 정보가 없어 기회가 된다면 추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怖いけどうずくまったりしないわ。泣いてわめいて父親か男にすがるいやらしい女である君らしい決断はやめるのかい？ 에키드나의 대사에서 아버지는 팩을 말하고 남자는 스바루를 말하고 있습니다. 팩이 아버지라고 불리는 건 빙결의 인연에서 팩이 오늘부터 나는 너의 아빠다 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에밀리아는 준비가 끝났다고 하고 에키드나가 전초전은 끝이라고 말하며 시간대가 바뀝니다. 주스와 함께 포르투나에게 가서 포르투나에게 혼나고 그 다음 셋이서 나란히 숲을 거니는 장면입니다. 에밀리아는 포르투나에게 약속의 소중함에 대해 배웁니다. 포르투나가 에밀리아에게 전하는 사랑은 에밀리아에게도 전해집니다. 에밀리아가 약속을 소중히 하는 건 정령술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포르투나와 나눈 대화의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에밀리아는 이때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약속을 어기는 것에 대한 강한 거부감만 있었습니다. 이웃셋은 담소를 나누다 주스가 실언을 합니다. エミリア様のお父様とお母様が健在の頃からジュース 에밀리아의 부모는 죽었을 가능성이 높은 대사였습니다. 에밀리아가 궁금해하자 포르투나는 나중에 다시 하자고 말하며 에밀리아와 약속합니다. 誰 1화에서 램과 크루시 앞에 등장했던 탐욕의 대제주교 레골루스가 무시무시한 분위기를 풍기며 등장하고 17화가 끝이 납니다. 100년 전 과거에도 레골루스가 등장한 걸 보면 레골루스 또한 100년 이상 살고 있다는 걸 나타내는데 인간인 레골루스가 오래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의 권능 때문입니다. 다음 화에 가져가야 할 주요 포인트는 계절이 변하지 않는 숲이 왜 지금은 얼려져 있는가? 왜 에밀리아를 공주님 방에 두고 접근을 하지 못하게 했는가? 주스의 정체는 무엇인가? 봉인이란 무엇이고 열쇠는 무엇인가? 레골루스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왜 등장했는가? 왜 에밀리아는 100년간 얼려져 있었고 기억을 잃었는가 정도가 있겠습니다. 스바루는 가필에게 응원 문구를 들켜
쭉 쪽팔려 하고 있었습니다. 시마와 나눌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 다음에 나오겠네요. 포르투나의 성우는 소드아트 온라인에서 아스나 역을 맡으신 토마츠 하루카 성우입니다. 주스의 성우가 키리토 성우인 점을 보면 어느 정도 노린 캐스팅인 듯 합니다. 이번 화는 에밀리아가 너무 귀여운 화였고 평온한 전개가 이어지다 마지막에 분위기가 반전되며 긴장 상태로 끝이 났습니다. 에밀리아가 여러 번 꺾인 과거는 대체 어떤 실현일지 궁금해집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